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창용 황운의 총재가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기존금리 경로에 대한 힌트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창용 황운의 총재 발언대로 만약에 관계된다면 부동산은 큰 위험에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창용 황운의 총재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잭슨홀 심포지엄에 참석하며 언론과의 접촉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현지 시간 27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내년 기준금리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가 모두 인식하는 연말 금리 수준은요, 2.75에서 3% 수준입니다. 자, 이창용 황운의 총재가 조건을 달았어요. 물가 상승률이 6% 후반으로 치솟지 않는다면 10월과 11월 달 금통위에서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두 번의 금통위에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올릴 것이다. 대신 빅 스텝은 없을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치솟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기본 가이던스에다가 추가로 시장에 신호를 준 것이 바로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한미 금리 역전폭이 1%포인트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을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4% 수준이 될 경우에 대한민국은 3% 이상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장에서 모두 인식하고 있는 연말 금리 수준이에요. 자, 이제 궁금한 것은 2023년입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안 남았죠. 슬슬 내년 기준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시장 참여자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어쩌려나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올해 금리 올리고 끝인가? 이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창용 황운의 총재가 그에 대한 힌트를 내놨습니다. 자, 먼저 내년 통화정책의 운영 방향은요, 물가 지표를 우선시하는 통화정책을 세우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장률이 좀 둔화되더라도 그것을 감내해 나간다, 제롬 파월 의장과 같은 어조로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죠. 현재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6.3%입니다. 7월 CPI 기준으로. 자,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점일 가능성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정점을 찍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월 금통에서 이창용 황운의 총재가 당초 전망보다 정점이 2개월가량 빨라질 것을 언급을 했죠. 왜?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자, 궁금한 것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자, 6%대 물가에서 만약에 4%까지 낮아졌다. 이거 금리 인상 더 해야 돼, 말아야 돼? 궁금하시죠? 금리 인상 할 거야? 아니면은 지켜볼 거야? 이게 각각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면은 4% 물가라도 금리 인상 해야 된다는 주장은요, 4% 물가 상승률도 물가 안정 목표치 2%를 한참 초과하는 높은 물가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된다 주장할 수 있어요. 반면에 4%까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게 된다면 정책금리 수준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은 경제에 부담돼서 그 정도 수준에서 관망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창용 황운의 총재는 좀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률 4에서 5%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 5% 이상 추가 빅스텝 50bp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이 4% 미친 3%대는 어느 정도 될까요?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조건을 더 붙였습니다. 미국보다 금리 인상 먼저 종료하기 어렵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3%대가 되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종료하면 대한민국도 긴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년 초까지 물가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 물가 상승률 5.2%, 내년에는 3.7%로 봤는데 상반기 때는 4.6%, 하반기 때 2.9%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상반기 중에서 내년 초에 5에서 6% 수준의 물가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아까 4에서 5% 수준의 물가 상승률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죠. 그러면은 내년 초에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겠구나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자, 채권 전문가들은요, 이것을 깜빡이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윤민 교보증권연구원은요, 이창용은행 총재의 발언을 종합해서 2022년 말에 한국의 기준금리는 3%가 되고요, 2023년 1회에서 2회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해서 최대 3.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여졌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내년 1분기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물가뿐만 아니라 한미 기준금리 역전 때문에도 내년 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올해 10월 달과 11월 달에 0.25%포인트씩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면 11월 달에 3%가 되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 경로 보면은요, 12월 달에 4.2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12월에 금통위가 없기 때문에 1월 달에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2023년 1월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확정이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1월 달에 금리 인상했던 거 기억난 적 있으세요? 최근에 없었어요. 대부분 금리 인상은 4분기 때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가 바로 1분기거든요. 이때는 세입자들도 많이 이사를 나가고 자녀들이 학교가 끝났기 때문에 많은 이동이 발생하더라. 게다가 이제 신축 아파트 입주도 대부분 1분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때 부동산 시장이 항상 약세를 보였는데, 그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1월 달에 단행된다는 거는 부동산 시장 충격 강도가 굉장히 거세질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 온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정말로 높은 수준의 금리가 이번 겨울방학 때 닥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금리가 왜 문제가 되나요? 전세 가격부터 폭락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금리가 높게 올라간다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현재 이미 기준금리 2.5%면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높은 기준금리가 앞으로 얼마만큼 장기간 유지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2023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대한민국은 미국의 금리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짧고 강한 어조로 역사는 섣부른 긴축 완화를 경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 과정에서 경제적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런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확실히 꺾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연준의 발표로는 2023년까지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도 내년 1분기든 2분기든 그렇게 높게 형성된 기준금리가 2023년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창용 은행 총재는요, 내년 말에 물가 수준을 3% 이하로 전망을 했습니다. 2%대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정도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나오면은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언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다만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나서기 전에 한국의 물가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고금리 시대가 언제 끝나냐, 미국의 금리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쇼킹부동산도 미국의 금리를 전망하는데 좀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게 물가라는 게, 미래 물가라는 게 예상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환율과 국제 유가입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솔직히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워요. 지금 원달러 환율 누가 1350원까지 올라갈 줄 알았겠습니까? 1년 전에 1110원대였는데 지금 1350원 뚫고 1400원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가 상승 압력 요인이에요. 또 하나가 국제 유가입니다. 지금 그나마 국제 유가가 120불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93불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또 겨울 앞두고 에너지 원자재 불안 요인이 상존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산유국에서 감산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3월 이후에 고물가에 대한 우려는 좀 뚜렷하게 약화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작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 보면은 원달러 환율도 1200원 수준 갔었고요.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도
120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나 국제 유가는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재 수준보다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수준보다는 더 크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는 기저효과에 따라서 고물가 압력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될 것이다. 다만 그렇게 물가 압력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너무 인플레이션에 뒤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금리 인하할 것 같지는 않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쇼킹 부동산에서의 전망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주택 마련에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내가 살고 있는 전월세 만기되는 시점에 적극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라는 부분도 변화 없이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나는 폭락하는 주택 절대 못 사겠다, 무서워서. 그러면은 다른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대폭락에서도 살아남는 분양이 있다 말씀드렸죠. 특히 내년 초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민간 분양에서 본격적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3기 신도시나 민간 택지에서도 나오게 돼요.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 당첨 꿀팁 저희가 쇼킹 부동산 투 청약가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럴 때 남들이 부동산을 사는 걸 꺼릴 때 청약으로 당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청약을 원할 때는 나는 만점 컨트롤에 나와서 꿈도 못 꾸지만 앞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